요새 민주당이 글쎄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총선 국면에서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할 것 없이 뉴스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형국인데 지금 이 사람의 결단이 정말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수용한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공천 파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데 그야말로 최대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임 전 실장 재선 지역구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성동구 갑 요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고 지역구 관리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컷오프 됐던 거죠. 그래서 임 전 실장이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 쪽에서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홍영표 전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임 전 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 전 실장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 SNS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글까지 올리면서 갈등이 그야말로 심화가 됐었고 임 전 실장이 탈당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제3지대 신당?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신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 일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임 전 실장이 만남을 전격적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원래 광주에서 3일에 이 출마 선언 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굉장히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6시 반에 임 전 실장이 SNS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 6시, 새벽 네. 6시 반이죠.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올린 시각의 눈길이 가요. 오전 6시 30분이라면 물론 일찍 일하는 새 평소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잠 안 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뭐 그런 걸까요, 백성 변호사님? 좀 밤새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어제 저녁까지의 뉴스들을 좀 보면 뭐 새로운 미래 합류할 수도 뭐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뭐 이낙연 대표나 뭐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의 뭐 통화나 회동 등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곳에서 함께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읽혔었는데 오늘 아침엔 아예 정반대 결론을 냈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해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당에 남아있는 거예요. 출마도 못하고. 근데 나가서 출마를 하고 새로운 세력화를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서 나을지 아니면 이 당에 남아서 이 당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당내에서 이제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최근에 본 것처럼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체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중성동구의 가네, 마네, 모하네 하면서 모든 지금 소위 민주 진영에서 임종석 실장의 공천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을 추스리고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이고 이제 해석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지금 뭐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황을 넘어 황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 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임종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그 하루 사이에 뭐가 지금 급격하게 심경이나 주변 환경 또는 기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최재명 교수님. 뭐 이제 이낙연 지금 현 대표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임종석 실장의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여기서 예를 들면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이 뭐 정치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번 결단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여러 번 통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쪽으로 오길 바라죠. 본인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러나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전 실장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희망이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컷오프가 돼가지고 다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남아서 뭔가 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정치적으로 이익이 난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아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선택지에 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앞으로의 상황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지금 현재 뭐 예컨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옮겨버리면 나중에 이게 총선 끝나고서 그 다음에 행보가 애매해져 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네. 고심 끝에 민주당에 남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